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얘기들 우리가 좀 나눠볼까요?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실적에 쏠린 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좀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JP 모건 체이스를 비롯해서 이제 슬슬 이제 금융주들의 어떤 실적 발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시작부터가 지금 좋지 못합니다. 예, 뭐 일단 이번 주에 은행주 실적 발표가 계속 있고요. 뭐 미국 시장이 뭐 이제 어제 뭐 중국 수출입 지표로 인해서 뭐 좀 부진한 뭐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과열됐던 국면들이 전개가 되다가 좀 쉬어가는 측면이 좀 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러니까 어닝 시즌에서 뭐 유가도 많이 떨어졌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도 못 맞추고 뭐 소비도 시원찮은 것 같고, 이런 미국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강달러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적을 잘 낼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 회피 현상이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 그 이제 조정 국면과 같이 맞닿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거래일 만에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은 건데 사실 네. 많이 어느 정도는 오르긴 올랐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정말 말씀대로 이번 주에 어떤 대거 은행주들 실적이 좀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경계감이 뚜렷하다라는 분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JP 모건 체이스부터 좀 찬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3분기 저금리 환경에서 좀 좋지 못한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앞으로의 분위기는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지 살펴주시죠. 일단 뭐 방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중국 수출입 지표 뭐 이거 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로 네. 풀어가는 거는 그다지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결국에는 뭐 중국 뭐 경기 하강 우려 뭐 그렇다거나 뭐 미국이라든가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뭐 이게 그냥 대표적인 간판인데 툭하면 이 얘기는 그냥 전 세계 어느 기사에도 항상 단골 손님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적에 대한 자신감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더 맞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수출입 지표가 만약에 그게 진짜 주가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트리거였다면은 중국 증시든 전 세계 증시든 지금까지 올라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번 주 계속 JP 모간을 시작으로 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여러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은행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경기의 그 속도라든가 경기를 뭐 레벨을 가늠하는 뭐 지표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JP 모간 혼자 안 좋았다고 해서 뭐 다른 은행주들이 다 연쇄적으로 좋지 않느냐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S&P 500 기업들 뭐 대부분이 한 3분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 이익 자체가 한 7.2% 정도 하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좀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배경에는 뭐 아무래도 에너지 기업이라든가 원자재 기업들, 이 기업들이 상당히 좀 환경적으로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S&P 500 지수에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전체 컨센서스 자체를 조금 많이 낮춰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뭐 FMC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뭐 연간 순이익 조정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몬산토라든가 뭐 원자재 관련된 뭐 농산물 관련된 이런 회사들도 네. 뭐 브라질 뭐 헤아라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연간 순이익 조정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조정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뭐 앞단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실적으로만 지금 모든 것이 지금 평가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사실 좀 가운데서 좀 딜레마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면은 뭐 주가의 흐름 좋지 않을 거고, 뭐 기업들의 여러 가지 이제 또 발표된 경제 지표들 따라서 좀 수반돼서 안 좋을 거고, 이러면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멀어져 가는 느낌이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또 주가는 또 반대로 또 올라갈 거고, 이런 부분에서 좀 상충이 부딪히거든요. 우리가 좀 어느 흐름에 좀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좀 철없이 지표가 좋지 않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은 최근 몇 개월, 몇 년 동안의 트렌드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 올해 금리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그 부분은 아주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선진 시장 대비해서 이머징 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더 수급적으로나 아니면은 상승률이라든가 더 양쪽으로 더 좋았었다라는 걸 보면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종목을 선택을 하시되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다지 우리가 움츠러들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3분기 실적이 당연히 좋아야 될 거고요. 4분기 실적도 연속성을 가지고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다가 시장이 붕괴되는 이런 걱정은 조금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크게 확대 해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머징, 유가가 떨어짐과 동시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그림까지 다시 전개를 시키기에는 좀 억지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조정 국면에서는 시장에다가 발을 들여놔도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조정 국면에 지금 시장은 오히려 발을 들여놓기에는 괜찮은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이제 어떤 흐름보다는 종목에 대한 선택이 더 중요하다. 거기서는 이제 지표는 분명히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을 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시장 선도 테슬라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테슬라에서 모델 X 출시에 네.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나눴었고, 자동차 시장의 최근의 트렌드가 이제, 디젤이 어느 정도 좀 꺾이는 이런, 국면에서의 어떤 대안은 분명히 이제 전기차 아니면은 다른 쪽 스마트카, 요런 쪽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볼 만하다. 이렇게, 우리 서동수 대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얘기를 쭉 해오셨는데, 어쨌든 그 시장의 가장 앞에는 분명히 테슬라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연비 규제라든가 배출가스 규제들을 좀 열심히 해왔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의 기술 자체가 인간이 환경을 보호하려는 욕심만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X와 지금 유럽차 시장, 완성차 업체, 잘 나가는 완성차 업체하고 좀 비교하는 이런 기사였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X, SUV 모델을 냈었고요. 연간 5만 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S 자체가 상반기에만 2, 3만 대 정도 팔렸고, 테슬라 X가 2, 3만 대 정도 사전 예약이 돼 있는 걸로 봤을 때 연간 목표치를 좀 대충 맞출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다른 업체들은 어떤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완성차 업체,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과 이 테슬라 모터스의 어떤 신차를 좀 비교하는 기사에 좀 주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 이번에 신차 모멘텀이 그렇게 강력하겠느냐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맞불려서 봤을 때 어느 부분을 주목할 수 있을지 좀 집중해서 외신 비교를 해주시죠. 그렇게 이제 또 싸잡으면은 전기차 시장 안 네. 됩니다. 맞아요. 이거 해봐 예. 2020년도까지 50만 대밖에 안 팔릴 시장인데, 예. 그렇게 보면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좋은 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 만한 네. 우상향될 수 있는 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요, 일단 테슬라 추격을 지금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전혀 못하고 있다. 여타 미국 업체라든가 일본 이런 쪽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디젤 기관 기술적 한계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치도 못 맞추고 연비 규제도 지금 못 맞추는 상태로 된다 이거죠.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규제 강화시키면 소프트웨어 좀 더 강력하게 하면은 연비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배출도 떨어지면서 성능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크게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앞으로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또 이제 규제로 인해서 내연기관 쪽들 벌금 내야 된단 말이죠. 네. 연비가 어느 정도로 못 맞추게 되면 차 한 대당 얼마를 내야 됩니다. 수익성 계속 악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유럽 차들이 미국의 테슬라만큼 지금 쫓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BMW i 디비전이 20억 유로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이고서도 지금 전혀 완전 이거는 돈이 완전 그냥
술술 새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고 뭐 전 세계에서 폭스바겐 그룹의 산하에 있는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도 뭐 폭스바겐 그룹 자체가 전 세계 모든 기업 중에서 R&D 비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 기업입니다. 네. 거짓말도 제일 많이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포르쉐가 최근에 이제 전기 스포츠카를 미션 2라는 그것도 2019년도에 상용이 될까 말까 하라는 이런 모델을 이제 내놨었는데 이 성능 자체도 테슬라 S 몇 년 전에 나왔던 테슬라의 대표 모델 대비해서도 성능이 굉장히 열의에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아우디의 이제 에트로 콰트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이거 SUV거든요. 이것도 2018년도에 지금 뭐 아직 3년 후에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만큼 전기차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제주도에서 버리고 있는 뭐 기아차에서 만든 소울 같은 경우 한 200km도 못 가요. 한번 충전해가지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벌써 400km, 500km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성능 또한 스포츠카를 제낄 정도로 아주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글쎄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테슬라 고생을 했던 보람이 있지 않느냐, 요즘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는 독일과 뭐 일본 이쪽보다는 오히려 좀 미국 쪽으로 이제 오히려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테슬라가 절대적으로 지금 우위에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에 못지 않은 곳이 또 중국입니다. 중국의 이제 수많은 로컬 업체들이 전기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공산당의 정책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BYD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앞서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예 쫓아가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 완성차에서 전기차를 한 해 만에 이것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을 한번 해보자라기보다는 이미 BYD라든가 미국 테슬라에다가 납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쪽에 대해서 진짜 납품 가능성이라든가 실적 가식성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우리가 그쪽에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지 범용 투자 아이디어를 잘못 가져갔다는 아주 작은 시장이고 아주 굉장히 좋게 될 수 있는 시장이지만 아직은 좀 작은 시장이고 선도 업체들 몇 개만 지금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기업들에만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전기차 시장 주도를 통해서 지금 자동차 어떤 판도도 정말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어떤 일본과 유럽 쪽에서 미국과 중국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전기차에 대한 꾸준한 투자 관점은 지속이 될 것이라는 전망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에 따른 선제적인 투자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